꿀밤을 더해주는 이야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게으름뱅이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게으름뱅이는 심심해지면 일하는 사람을 보며 놀리고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벌판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웃으며 게으름을 피우다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한참 걷던 게으름뱅이는 멀리 가지 못하고 지쳐 산등성이 벌판에 앉아 쉬다가 빈집을 한 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는 어떤 노인이 앉아 소머리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소머리탈을 소중히 쓰다듬으며 이 탈은 소원을 들어주는 탈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올 때 몰래 가지고 나온 옷감과 소머리탈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흔쾌히 게으름뱅이의 말을 들어주며 소머리탈을 건네주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노인에게로부터 탈을 받자마자 서둘러 뒤집어 썼습니다. 게으름뱅이의 머리에 딱 들러붙은 소머리탈을 다시 벗으려고 했지만 탈은 벗겨지지 않았고 게으름뱅이는 애원하듯 탈을 벗겨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뱅이가 말을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음매하는 소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옛다 소 가죽도 있거라 하면서 소 가죽을 씌워주었고 게으름뱅이는 진짜 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있는 힘껏 나는 소가 아닙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소 울음소리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소로 변한 게으름뱅이를 장에 데리고 나가 매우 게으른 소이니 게으름을 피우면 채찍으로 흠신 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으로 팔려가 매일같이 힘겹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놀고 먹을 줄만 알았던 게으름뱅이 소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매일 울며 후회했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먹으면 죽는다던 노인의 말이 생각나 무밭으로 달려가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감싸고 있던 소머리탈과 몸을 감싼 소가죽이 벗겨지고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달려온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다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의 사연을 들은 농부는 게으름뱅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게으름뱅이는 다시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노인과 집은 온데간데 없고 소머리탈과 바꾸었던 옷감 두 필만 남아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남아있는 옷감을 보며 산신령이 게으름 피우지 않도록 깨우침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게으름을 피우면 언젠가는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것이 귀찮고 엄마의 잔소리가 싫게만 느껴지는 어린이들도 게으름뱅이처럼 소가 되지 않으려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씩씩하게 지내야겠지요. 도끼와 자라. 옛날 깊은 바닷속에 살던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바닷속에서 좋다는 것은 모두 구해 바쳐보았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용화기로 소문난 의원이 찾아와 용왕님의 상태를 본 후 말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요망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충신인 자라는 바닷속 화가들이 그린 토끼의 초상화를 들고 지상으로 떠났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토끼를 발견한 자라는 토끼를 쫓아가 살기 좋은 용궁으로 거슬살며 토끼를 깨어냈습니다. 자라의 말에 귀가 쫑긋한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 용궁으로 떠났습니다. 반갑게 토끼를 맞이하는 용궁 신하들의 모습에 토끼는 기분이 좋아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하지만 용궁에 들어서자마자 토끼는 용궁 병사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내 병을 위하여 너의 간을 바치거라. 용왕의 말에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는 곰곰이 생각하다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제 간은 지금 숲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자라가 미리 말했으면 들고 왔겠지만 지금은 간이 없습니다. 토끼에게 속은 용왕님과 용궁 사람들은 자라에게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가 간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지상으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상에 도착한 토끼는 자라의 눈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속은 건 분하지만 육지로 데려다 주었으니 용서해주겠다.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전래동화 토끼와 자라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토끼가 잔꾀를 부려 다시 지상으로 나온 것을 보며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지혜롭게 해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라와 함께 떠난 토끼를 보며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요. 어린이 여러분도 이 두 가지 교훈과 함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혜롭고 영리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개와 고양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강가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팔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할아버지는 배가 무척 고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낚싯대가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낚싯대를 끌어올렸고 낚싯대에는 커다란 금빛 잉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금빛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금빛 잉어를 불쌍히 여긴 할아버지는 금빛 잉어를 다시 물에 놓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역시 할아버지는 강가로 낚시를 나갔습니다. 그때 물고기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 할아버지에게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놓아준 금빛 잉어는 바로 용궁의 왕자님이었던 것입니다. 용궁의 사신과 함께 바닷속으로 떠난 할아버지는 용왕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었고 용궁의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금빛 잉어였던 용궁의 왕자가 할아버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용왕님이 무엇이 갖고 싶으냐고 물으면 푸른 구슬을 달라고 하십시오. 잠시 후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무엇이 갖고 싶은지 물어보았고 할아버지는 왕자가 말한 대로 푸른 구슬이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푸른 구슬은 무엇이든 말만 하면 이루어주는 소원 구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푸른 구슬에게 맛있는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이 나오고 새 옷이 입고 싶다고 하면 새 옷이 나왔으며 큰 집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 큰 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보따리 장수가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자신의 구슬과 푸른 구슬을 비교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의심 없이 구슬을 꺼내준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따리 장수는 구슬을 바꿔치기 하여 도망갔습니다. 푸른 구슬을 잃어버리자 집과 옷은 예전처럼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엉엉 울며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둘은 합세하여 보따리 장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보따리 장수의 집에 도착한 고양이는 창고에 숨어있던 대장 쥐를 잡고 부어 쥐들에게 푸른 구슬을 찾아오면 대장을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쥐들은 푸른 구슬을 찾아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양이는 개의 등 뒤에 탄 채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푸른 구슬을 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 개는 고양이에게 푸른 구슬을 잘 가지고 있니? 하고 물었지만 고양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개는 다시 한번 고양이에게 질문했고 고양이는 버럭 화를 내며 잘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입을 여는 순간 푸른 구슬은 강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상심에 빠져 집에도 가지 않은 채 강가를 서성였습니다. 고양이를 불쌍하게 여긴 한 어부가 고양이에게 잡은 생선을 던져주었고 물고기의 뱃속에는 푸른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서둘러 푸른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돌아온 고양이를 아주 예뻐하며 집안에서 키우게 되었고 개는 그런 고양이를 마당에서 바라보며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